강원도의 한 산골. 인적이 거의 없는 이 첩첩산 중에 최근 밤마다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되게 예전에 조용한 동네였는데 예. 요즘 들어서 좀 이렇게 외부인들이 자주 나타나서 또 이렇게 보니까 매일 밤 거의 이렇게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여자가 헌소복 입은 여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또 뭐 어쩔 때는 뭐 멀쩡한 사람들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매일 밤 산으로 모여든다는 사람들, 이들을 만나기 위해 칠흑 같은 어둠을 헤매며 어렵게 산을 올랐습니다. 저거 맞는 거 같지 않아, 저 사람들? 촛불을 들고 산속에 모인 4명의 사람들. 그중 하얀 소복을 갖춰 입은 여자가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여러분, 어둠에 익숙해지려면 눈을 다 감으세요. 소복 입은 여자를 중심으로 경건한 의식이라도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잠시 후 촛불을 내려놓고 깜깜하기만 한 산길을 한 명씩 돌기 시작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어둠 속에서 위험천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런데 이들의 수장으로 보이는 소복 입은 여자만은 깜깜한 산길을 마치 제집 마냥 빠르게 누비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곧 있으면 저처럼 될 거예요. 저희 이제 추운데 그만 들어가서 얘기 나눌까요? 한밤중에 인적 없는 산속에 모여 야간 보행을 훈련하는 이들. 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니 왜 카메라를 카메라 찍고 그래요? 아니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찍고 난리야. 제작진을 향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소복 입은 여자에게 다가가자 사람들이 그녀를 애워싸며 접근조차 막아버립니다. 진정하세요. 공유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아니 저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2014년 2월 28일 날 옵니다. 딱 열흘 남았어요. 열흘 후면 세상이 끝난다고 주장하는 여자. 그녀는 종말 예언자였습니다. 여자의 동의를 얻어 무리를 따라간 제작진. 그곳에는 간이로 지어진 듯한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모든 행동은 지구 종말에서 살아남기 위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이 오게 되면 대기가 까맣게 변하고 불빛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암흑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컴한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자연재해 사진들로 도배된 집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도 면밀히 분석한 듯 보였는데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지만 편한 마음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공부해야죠. 그래. 이들이 주장하는 종말의 날은 2014년 2월 28일. 지구 종말까지 불과 열흘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지구의 극점이 바뀝니다. 남극과 북극이 뒤바뀌는 지자기 역전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륙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지진, 화산, 해일 같은 게 재앙이 옵니다. 가족분들하고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루하루 적응이 편하시게 되실 거예요. 2월 28일 이후에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여자의 주장. 하지만 이들이 모인 이 산에서만큼은 종말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가족들한테 가서 잘 설득해 보세요. 2년간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수많은 곳을 가봤지만 이만한 곳이 없었어요. 산에 둘러싸인 배산임수 형태라 산들이 재난을 막아줄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만 화려한 언변술 때문인지 여자의 말은 과학적으로까지 들렸는데요. 그녀는 종말 후에 모든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처음 수확한 농작물이에요. 유기농으로 기른 거라서 먹는 식감도 틀리죠? 예, 그럼요. 앞으로 종말이 오면 자급자족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마음을 단단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이거 조금 더 드셔보세요. 예. 종말 후에도 자급자족을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람들. 모임은 동이 트고 나서 끝이 났는데요. 또 이제 가족분들 의논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네네네. 아버님 현금화 시키셨군요. 잘하셨어요. 저희한테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 사실. 종말을 대비한다는 사람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여자에게 돈을 건네고 있었는데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5천만 원밖에 안 돼서 5천만 원을 다 바치는 겁니다. 왜 돈을? 이 종말론이 가까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돈 가지고 불쌍한 아이들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는 아이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동단체에 기부하는 겁니다. 아동단지에 기부하시는 네. 거예요? 그 아동들도 종말이 오면 어차피 죽을 텐데요. 그래도 열흘만이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힘쓰고 싶어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요? 사람들이 떠난 뒤 옷을 갈아입은 여자는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는데요. 제 가족들하고 제 가까운 친지들 정말 종말론에서 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주위에 욕을 얻어먹고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저 남편하고 애들이랑 다 있죠. 올해 40살이라는 서희 씨.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라고 소개는 했지만 그녀의 정체가 어딘지 의심스럽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정오. 곤히 잠든 서희 씨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왔어. 나왔다고. 일어나 봐. 나왔다고. 하루 종일 자는 거야 여기서? 피곤해서 그렇지. 집으로 오면 되지 그럼. 저 남편이에요. 아, 선생님 남편이세요? 예. 마누라가 이 산속에 틀어박혀서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네. 집에도 안 내려오고 그래갖고 가끔 이렇게 생필품 같은 거 제가 사오고 해요. 서희 씨의 남편이라는 중구 씨. 아내가 산골로 들어온 뒤 때 아닌 이상가족이 되어버렸다는데요. 그런데 제작진을 피해 어디론가 향하는 남편의 행동도 아내만큼이나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오늘이 얼마야 이거? 나 잘 모르지. 잘 모르면 어떻게 이거 받았을 때 얼마나 체크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난밤 종말론에 빠진 남자가 가져온 돈다발을 받아든 남편. 익숙하게 돈을 세어보더니 장부로 보이는 수첩에 꼼꼼히 기록까지 합니다. 걱정 안 되니? 아니 수연이랑 빨리 어떻게 해갖고 올 생각해야지. 나 혼자 오다 놔두고. 야 놔둔 거야? 잘 생각해봐봐. 알았어. 오늘 어떤 게 나 중요한 갈게. 건지. 갈게. 알았어. 수고들 하세요. 조심히 내려가. 혹시 아내의 종말론 그 배후에 남편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부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다발을 든 남편의 뒤를 쫓은 제작진. 종말을 앞두고 좋은 일에 쓰겠다던 돈을 갖고 기부단체가 아닌 일반 은행으로 향합니다. 한참 동안 은행에 머문 중구 씨. 현금이 들어있던 쇼핑백은 은행을 빠져나오자 텅텅 비어 있었는데요. 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은행을 나온 남편이 이번에는 한 카페로 들어갑니다. 아니 돈 받은 거 다 모아서 어디다 둔 거야 도대체? 이거 우선 내가 계좌 하나 따로 만들어갖고 내 이름으로 해갖고 지금 다 입금하고 있어. 분명 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돈은 남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이 아내의 종말론을 이용해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기부한다는 돈이 아버님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서. 그거 물어보시려고 지금 미행하시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런 거 안 찍어요. 야, 아니 혹시 그런 거를 그래. 혹시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저희 누나인데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예. 아버님 좀 앉아서 말씀 나누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돈들 진짜로 뭐 기부해 버리고 이러면은 나중에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가 왜 그런 거를 책임져? 걔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그건 내 부인이니까 내가 그거 책임져야지 그럼.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전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버리나. 아이고, 지 마누라 편 역성은. 거기에 지금 제가 얼마나 뭐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말 들을 것도 아니고 솔직히 28일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지금 그냥 이렇게 있다 28일 지난 다음에 뭐 제가 수습하거나 다 해야죠 뭐. 종말 날짜가 지난 뒤 불어닥칠 후폭풍을 대비하고 있다는 남편. 종말 예언자 아내는 과거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여자였다고 합니다. 15년 전
대기업 연구소의 선후배로 첫 만남을 가졌던 중구 씨와 서희 씨.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서희 씨. 안녕하세요. 김서희라고 합니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장 대리가 서희 씨 직속 선배예요. 그러니까 일 잘 배우고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장 대리는 잘 좀 가르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도 나누세요. 들어가십시오. 연구소라는 데 자체가 남자들이 많고 그래갖고 여자들이 좀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되게 적응도 잘하고 빨리 배우고 되게 똑똑했어요. 좋아하게 되니까 뭐 연애도 하고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했죠. 지금 와이프가 참 현명하고 똑똑해갖고 제가 의지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 후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두 사람. 그런데 4년 전 중구 씨 몸에 이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또 죽이네. 당신 속 안 좋다면서. 아빠는 왜 맨날 죽만 먹어요? 니네 엄마가 독해서 그래. 다음 주에 결과 나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수연이 얼른 밥 먹어. 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밀 검사를 받아봤다는 중구 씨. 그런데 위암입니다. 네? 아니, 다시 검사 안 해봐도 되나요? 네, 이미 말기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제가 좀 건강에는 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었는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다 암을 앓으셨었어요. 좀 가족력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좀 자만을 한 게 화근이었죠. 병원에서는 뭐 수술을 받아보자고 말은 하지만 중기에서 또 말기로 넘어가는 중이라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고 나면 또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막 미련이 남더라고요, 삶에 대해서. 아, 우리 신랑.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진짜 멋있다. 아우, 얼굴 좀 펴라. 이러고 있으면 없던 병도 생기겠다. 미안해. 자기가 암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뭐가 미안해. 그래도 여보, 우리 수연이 생각해서 맘 독하게 먹자. 그래야 암세포도 죽이고 오래오래 같이 살지.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회사까지 그만두고 곁을 지킨 서희 씨. 그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 것일까요? 암투병 1년 만에 중구 씨 상태는 놀랄 만큼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분 퇴원하시니까 좋으시죠? 그럼요. 선생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남편분이 사모님한테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말개 만져가지고 이렇게 씩씩하게 이겨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마 사모님 덕분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더 잘해야죠. 자, 그럼 음식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암 병동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별명 막 기적의 사나이 뭐 이런 걸 막 줘줬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태어나고 나서 잘 지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인가부터 와이프 서희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간호하고 간병한이라고 회사도 간두고 그래갖고 뭐 주위에도 다 연락이 끊기고 그래갖고 특별히 갈 데가 없는데 집을 많이 계속 비우게 되니까는 좀 이상한 생각도 들고 좀 약간 제 기분이 그랬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외출이 잦아졌다는 서희 씨. 처음 중구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었다고 하는데요. 늦게까지 어디다가 오는 거야? 나 기다렸어? 뭐하러 기다려?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얼른 가서 자자. 자기야, 응? 요새 왜 그래? 왜? 내가 늦게 와서 화났어? 솔직하게 말해봐. 남자 생겼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자는 무슨 남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니, 근데 그거 아니면 다시 요새 행동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알았어. 나 요즘 공부하러 다녀. 당신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내 말 잘 들어봐. 그게 좀 어이가 없는데 무슨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014년 2월 28일? 그때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서요. 뭐 살아남아야 될 그런 방법들 뭐 이런 거를 연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 다녔던 사람이 이제 회사도 안 나가고 하니까 뭐 심심하고 이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낮에 집에 혹시 누구 있나요? 왜 그러시는데요? 집값이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집 보자고 아주 난리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한테 말씀 못 들으셨어요? 아니, 며칠 전에 급하다고 하시면서 시세보다 많이 싸도 좋으니까 빨리 매매만 됐으면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요? 예. 죄송합니다. 저랑 얘기된 부분이 아니라서요. 없었던 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없었던 일로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팔기 위해서는 무슨 산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 말을 계속 하더니 결국엔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저 아플 때 솔직히 모든 거 다 막 진짜 회사도 관두면서까지 저렇게 한 사람, 와이프가 방황하고 있다고 해서 버릴 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28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때 지나고 나서 종말이 안 오고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물론 받아줘야죠, 따뜻하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하나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어떻게 하다가 왜 이 종말이란 거에 이렇게 빠지게 됐는지. 지금은 무슨 종말이 오는 걸 너무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말이 안 돼요. 지금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되고 있어요. 엄마 서희 씨가 떠나버린 집. 아들 수연이와 둘만 남겨진 중구 씨의 아침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전에 맞벌이에서 집안일을 조금 제가 하긴 했었는데 아 이거 저 혼자 하려니까 아주 정신이 없네요 지금. 수연아 밥 먹어. 수연아 밥 먹으라고. 빨리 먹어. 올해 15 수연이. 엄마가 산으로 들어간 뒤 부쩍 말수가 줄었다는데요. 야 수연아 먹어. 나 밥 줄까? 수연아. 엄마가 저렇게 집에 없고 나가 있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얘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15 나이. 하지만 종말에 빠져있는 엄마 때문에 수연이는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그러는 거 상관없으니까 저까지 혼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아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미래마저 잃어버린 사이. 산골에 남겨진 서희 씨는 오늘도 여전히 자급자족 삶을 훈련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밭을 갈아서 단백질이 많은 콩주를 심어보려고요. 종말 이후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콩을 좀 많이 단백질이 많은 콩을 심어가지고 자급자족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굴을 파서 냉장고처럼 음식을 저장하고 지하수를 연결해 물을 공급받으며 장작으로 불을 지펴 자급자족이 가능한 완벽한 요새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서희 씨. 지금이야 혼자 뭐 이렇게 생활하니까 힘들죠. 근데 조만간 애들 아빠하고 애기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일 같은 거 분담할 거니까 뭐 더 이상 힘들고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내이자 엄마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을 등진 채 종말론에 빠져버린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종말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제 가족들이랑 주위 분들 여럿이 같이 잘 살고 싶거든요. 홀로 종말과 싸우고 있는 서희 씨. 대체 무엇 때문에 헛된 믿음을 품게 된 것일까요? 다음 날 서희 씨가 오랜만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종말이 5일 남았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에요. 종말을 앞두고 직접 아들을 산에 데려가기 위해 학교로 찾아온 것인데요. 교문을 빠져나오다 엄마를 발견한 수연이는 친구와 함께 걸음을 돌려버립니다. 수연아, 엄마 봐봐. 너 왜 엄마 모른 척해? 아, 여기는 왜 왔냐고. 수연아, 엄마가 우리 아들 보러 왔지. 왜 오기는? 소복 차림의 엄마가 창피했던 것일까요? 수연이는 엄마를 피하기만 하는데요. 수연아, 일로 와. 빨리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일단 얘기하자. 뭐라고? 너도 지금 종말이 5일 있다 와.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대책을 세워야 돼.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터지고 해일도 불어서 터진단 말이야. 알았지? 어? 대책을 세워. 수연아 일로 와. 엄마. 수연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어머니 맞아요. 아, 엄마 맞아요? 네, 수연이 어머니 맞아요. 아, 근데 왜 저래요? 지구 종말에서 아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수연이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데요. 나는 산으로 안 간다고 왜 자꾸 강요하는데. 수연아.
왜 강요하겠어? 너 여기 있으면 죽어. 어디 나가? 아 제발 그만하고 엄마 산으로 수연아, 돌아가라고. 수연아 엄마 봐봐. 너 이렇게 화내지 말고 엄마 좀 봐봐봐. 엄마가 몇 년 나좀 쳤냐고. 내버려둬. 너 엄마한테 어디서 그래? 설득이 통하지 않자 아예 수연이 옷을 챙기는 서희 씨. 이런 엄마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들. 결국 모자의 실랑이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맙니다. 이거 어저께 중고가 들고 왔는데 이거 뭐야? 가족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멀쩡한 아들의 이름을 태을천 상원군으로 개명 신청한 서희 씨.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태일천은 인류가 태어난 엄마의 자궁 같은 곳이야. 상원군은 인간 세상의 조상을 뜻하는 단어이고 정마로에는 너가 새로운 인류를 개척해 나갈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이상 좋은 이름은 없다니까, 수연아. 이쯤 되니 서희 씨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뭔가를 아는 눈치였는데요. 왜 이래? 내가 옳게 이러라고 거기 데려간 거 아니거든. 중구랑 헤어져 제발. 그래야지 다 같이 사는 거야. 중구 봐 하고 다니는 거 보고. 제가 왜 헤어져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봐봐 이게 사람 꼴이냐고 지금. 동생 때문에 좀 힘들어했었어요. 서희 씨가 암 극복했다는 그런 모임에 데려갔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다 사기꾼 집단이더라고요. 사기에 무슨 사기요? 거기서 종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만 믿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아 정말로는 거기서 접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들었어요. 아니 공부 잘하고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면 뭐래요? 지금 저 모양 저 꼴인데. 누구나 절박한 심정에 잠시 방황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모의 말처럼 서희 씨 행동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데요. 그날 밤 줄곧 아내의 행동을 참아왔던 중구 씨도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는 듯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 준이한테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야. 이제 내일이면 사일뿐이 안 남았다고. 내가 아니고 왜 학교까지 찾아가서 애 친구 어떻게 봐? 학교가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집을 파네. 애까지 진짜 못 살게 구는 거야? 애 아빠가 안 데리고 와요. 제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불편을 했는데 너 안 데리고 오고 있어요. 쓰라고 이럴 거면 형님 그렇게 해서 못 살겠다 내가 진짜.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누나도 책임 있잖아. 누나 무조건 지금 이렇다고 갈라서라 그러면 어떻게 책임 없이? 누나 계속 아까부터 갈라서 왜 이런 이혼 얘기 이런 걸 왜 하는데? 지금 꼴을 봐봐. 남들이 욕해 지금. 아 그러려고 누나나 갈라서던가. 아, 진짜 미쳤어 진짜. 몰라. 이제 네 일이니까는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다. 니네 둘이 알아서 해. 그러면. 형님 저 수연이 꼭 살려낼 거예요. 내가 자기 지금 이런 거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 내가 따르진 않아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 제발 나랑 수연이한테까지는 그걸 강요하지 말란 말이야. 남편의 이야기에 서희 씨 또다시 홀로 집을 나갑니다. 가족에게 장밋빛 미래는 찾아올 수 없는 것일까요? 2014년 2월 26일 이제 종말까지는 불과 34시간 남았습니다.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런 집을 마련한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 분명히 올 거예요. 확실히 올 거예요. 아니, 올 수밖에 없어요. 서희 씨, 진짜 예언자라도 된 걸까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부자가 산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보, 수연아. 잘 왔어. 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그것만은 좀 놔두라고 했잖아. 집을 팔았어요 집을. 예? 제가 아팠었잖아요. 그래갖고 명의를 마누라 명의로 했었는데 집을 자기 마음대로 팔았더라고 지금. 예? 예, 시세 반값에 팔아갖고 지금. 예. 아, 오늘 또 사람들이 이사 들어온다고 지금 집을 빼달라는데 지금 우리 아들이랑 저랑 갈 데도 없고 지금 알거지 됐다고요 지금. 이제야 산으로 오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했던 서희 씨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예 집을 팔아 남편과 아들이 산으로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인데요. 그날 밤 항상 쓸쓸했던 산골에 처음으로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수연아, 네가 좋아하는 장조림하고 김이야. 여보 된장찌개야. 빨리 먹자. 응? 내가 맛있게 정성 들여 끓였어. 수연아 먹어봐봐. 아 애도 먹기 싫어하는 거 왜 지금 억지로 먹이려고 하고 왜 그러는데 도대체? 수연아 내일이면 이런 거 아무 때도 못 먹어. 왜 못 절대 못 먹어? 먹는다고. 먹을 수가 없다니까. 정말 그놈의- 시작되는데 어떻게 먹어? 그놈의 종말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지금 이런 것들 안 보여?
이게 지금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거 같아? 지켜봐봐. 여기 잘 돌았다고 생각할걸? 아마 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할걸? 밥이나 밥 먹어. 수연아 밥 먹어. 수연아 여기 장조림 맛있는 거 장조림 먹어. 누군가에겐 최후의 만찬이지만 누군가에겐 떠올리고 싶지 않은 현실. 오랜만에 둘러앉은 세 가족의 식사는 그렇게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아내가 예언했던 종말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희 씨의 산골에는 낮부터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가족들을 설득해서 같이 오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제 말을 따라주지 않고 또 저만 왔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은 또 그들은 그들의 운명이고 또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운명까지 제가 다 짊어지고 나가야죠. 오늘 밤 종말이 올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가족도 친구도 버린 채 산속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수연이 생각해가지고 쪼꼬빠 이거 뒀다가 이거 내일부터 못 먹는다니까. 이거 뒀다가 소리 하는 거야. 내일부터 이거 정말 못 먹는다니까. 아, 알았어.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 빨리 먹어. 응? 솔직히 저분들도 그냥 자기 살아보겠다고 가족들 버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게 참 종말에 온다고 믿고 있으면서. 예? 저는 저럴 바에는 그냥 같이 진짜 종말이 온다면 만약에 온다면 그냥 다 같이 그냥 모든 사람들 정말 같이 맞이하고 그게 아싸리 속 편할 것 같아요. 자기 그냥 실상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다가.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2014년 2월 27일 밤 11시 50분. 이제 10분 후면 서희 씨가 그토록 기다려온 지구의 종말이 시작됩니다. 이제 곧 지구의 극점이 바뀔 거예요. 땅이 요동치고 화산이 일어나고 해일이 밀려오더라도 절대 이곳을 떠나시면 안 돼요. 고통을 견디시고 종말이 시작되면 지구로 곧장 들어가셔서 몸을 웅크리고 지진을 버티셔야 돼요. 솔직히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걸 어떻게 감당할지. 사람들한테 저렇게 다 해놨는데 저 사람들한테 솔직히 너무 죄송하고. 종말보다 곧 다가올 현실이 더욱 두려운 준구 씨. 밤 11시 59분. 종말이 이제 1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2월 28일이 되었습니다. 과연 지구는 멈추게 될까요? 3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요한 산속.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희 씨는 넋이 나간 듯 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여기 시간 그게 얼마인데 도대체? 좀 진정하시고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 아니 그게 아니잖아 이 양반아. 아 종말이 안 온 거 좋은 아이고, 거잖아요. 종말이 안 아니, 온 게 더 좋은 거. 아니 온다고 해서 우리 그러니까 모두 그거 재산을 어떻게 그것 책임질 때문에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 좀 해주세요. 밥 깔고 농 깔고 하면서 다 우리가 다 이거 다 한 건데 그거 지금 이렇게 이거 우리가 다 한 억지로 시킨 거 안 거야. 하고 원해서 세상이 뭐 진짜 이렇게 기가 막히네. 다 말도 하신 안 나와, 거니까. 정말. 사람들이 준 돈 내가 다 보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사람들도 진정시키고 보내자. 내 했던 대로 당신 병원 먼저 가봐. 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종말이 안 왔으면 당신 암도 안치 안 됐어. 내일 빨리 당장 병원 가.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 준구 씨의 암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한다는 난데없는 이야기. 종말이라는 굳은 믿음 뒤에는 서희 씨의 위험한 거짓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암 수술 후 기적의 사나이로 불리며 빠른 호전을 보였던 준구 씨. 하지만 기적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 제가 아직 남편한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많이 좋아져서 집에 가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남편분한테 정리할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애 아빠 성격상 그거 알면 괴로워만 하다가 갈 것 같아서요. 시한부 선고를 6개월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가 간호하면서 지켜봤는데 도저히 그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먼 곳만 바라보는 것이 첫사람 저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응? 그냥 거짓말이라도 차라리 첫사람 모르게 6개월 동안이라도 웃으면서 그런 나날들을 보내게 하는 게 마지막 선물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자, 씻기 전에 먹어. 자기야, 나 이제 밥 먹어도 될 것 같아. 무슨 밥을 벌써 먹어? 아니, 태어난 지 6개월도 지났는데 안 될래나?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음식 조심하라고 했었잖아. 그래, 마누라 말 들어야지. 자기야. 응. 근데 자기 이제는 아프거나 힘든 거 없어? 응,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뿐이 살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1년 넘도록 씩씩해져 가는 거예요. 차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암이 완쾌되었다는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고 싶었던 서희 씨. 암에 좋다는 것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발벗고 찾아다녔다는데요. 남편이 암 수술을 하고 나서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 고모님이 이렇게 권유해 보시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암을 극복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모임을 한번 가서 마음이라도 좀 풀어보라고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다 마음 약한, 저같이 마음 약한 힘든 사람들 이렇게 돈을 좀 뜯는 그런 모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발을 끊었죠. 남편이 태어나기 전 이미 방문한 경험이 있었던 암 극복자들의 간증 모임. 수상한 마음은 들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희 씨는 또다시 그곳을 찾아가게 모든 됐다는데요. 병의 근원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는데 그깟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해요? 아니요. 건강이 더 중요하죠? 네, 병만 우리 고쳐요. 다 같이 명상합시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저희 신랑이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도 놀란 거죠. 제가 그 모임 가서 그러니까 명상도 하고 이래서 우리 남편이 암세포가 줄었나? 제 눈으로, 제 느낌으로 확인했잖아요. 거짓이 정말 진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별 이상한 말들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희망 가지시고. 예. 저 선생님. 예.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종말 이야기 하셨는데 예. 그것도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요? 예, 종말은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 지구과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같으면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란 걸 바로 알 겁니다. 그럼 종말은 언제 오는 건가요? 그건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 내일 종말론 집회가 있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나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예. 지금 겨우 이제 남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종말이 온대잖아요. 내 남편하고 우리 새끼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제 컨트롤도 안 되고 그냥 맹신하게 되고 너무 깊게 빠졌던 것 같아요. 저희 신랑한테도 저희 수연, 내 자식 수연이한테도 도움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며칠 뒤 두 사람을 다시 만난 곳은 중구 씨의 병원 앞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걱정 많이 하길래 정밀 검사 받아봤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많이 줄어갖고 뭐 음식 조절하고 약만 잘 먹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적의 사나이는 맞긴 맞나 봐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전 너무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시간과 돈을 허비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될지.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한 아내를 따뜻이 받아준 중구 씨와 수연이. 솔직히 저는 아내의 저런 노력이 있었기에 제가 기적의 사나이라는 그런 걸 별명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결해야 될 게 많이 남았잖아요. 집도 다시 사야 되고 지금 벌려진 이런 사태들 이런 것도 다 해결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잃은 것보다 저는 얻은 게 더 많다고 생각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런 유대감, 확 끈끈한 이런 정, 가정으로서 너무 이제 뿌듯해요. 진짜로.
저희 신랑한테 너무 잘해줄 거고요. 특히 우리 수연이 제가 그 아프게 했던 거, 제가 상처 줬던 부분을 제가 이제 아물게 해줘야죠. 현명한 엄마로 다시 돌아가야죠. 예전처럼. 사랑과 미래를 되찾은 이 가족에게 다시는 종말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